비 오는 날에 그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안녕. 너 이제 슬슬 지각이 춤이야? 이제 슬슬 지각이 춤이야? 왜 지각해 또? 자, 1160번부터 보겠습니다. x-3 4x 빼기 a와 6x 더하기 7 x 플러스 a가 다음과 같이 된다 했어요. 윗거 풀면은 x가 3분의 a 빼기 3, 아래 거 풀면 x가 5분의 a 마이너스 7이 되죠. 이거의 부등식인데 해가 같지 않도록, 해가 없도록 이란 말이죠. 얘는 이거보다 크다고 얘는 이거보다 이한데 해가 왜 없어요? 서로 엇갈린 거죠. 3분의 a-3이랑 5분의 a-7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 되죠. 맞아요? 즉 5분의 a-7이 3분의 a-3보다 이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슉슉 곱하면 3a-21, 2, 5a 빼기 15 이하라서 a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어서 11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x 마이너스 1) 12분의 5x 플러스 10 4분의 3x 마이너스 k 양변에 일단 12를 곱할게요. 그러면 8x 빼기 4 5x 플러스 10 9x 빼기 3k 세 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반드시 두 개로 푸는 거예요. 위에 왼쪽 거 풀면 x가 3분의 14 이하고요. 오른쪽 거 풀면 x가 4분의 10 플러스 3k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아까와 같은 그림이어야 되겠죠. 얘가 3분의 14 이하인데 4분의 10 플러스 3k가 얘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즉 3분의 14보다 이상이라는 크다는 거예요. 4분의 10 더하기 4K, 3K가 4를 곱하고 10을 넘기면 3분의 56, 26 이게 3K보다 크다. 즉 K가 9분의 26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라 했기 때문에 3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밝힐 수 있겠죠. 이어서 1165번 보겠습니다. 사실 정수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정수라는 도구를 도입해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풀기 위해서 양변에 11을 곱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개 풀어야 돼요. 두 개. 왼쪽 것 먼저 풀려서 여기 윗줄에 적어 놓으면 x가 3a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고요. 오른쪽 거 두 개 풀어주면은 4x가 마이너스 26보다 작다니까 16보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됩니다. 얘네 둘을 연립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와 3a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가 있는 거고 연립 부등식이므로 여기가 해인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래요? 한 개래요. 야 근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정수가 한 개 있대. 누구야? 마이너스 5예요. 그 말은 동시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6은 여기 있다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3a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사이입니다. 자, 물어보죠. 등호가 어디에 붙을까요? 마이너스 6에 등호가 붙고 여기는 등호가 안 붙어요? 왜?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뭔가 좀 미묘하죠. 좀 미묘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헷갈리면 직접 써보세요. 얘가 만약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 사이의 정수 마이너스 5 해당하죠. 근데 이 3a 마이너스 12가 만약 5라면 마이너스 5라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냐? 택도 없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등호가 붙냐 안 붙냐에 제일 좋은 건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등호가 붙냐 안 붙냐에 대해서 케이스가 잠깐만. 두 개. 이제 한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일일이 대입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제일 깔끔합니다. 이거 케이스를 나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냥 대입하세요. 그게 그냥 깔끔합니다. 실수도 적어요. 그런 고로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사실 문자가 가운데 하나만 있으므로 11을 더하고 나누기 3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A는 2와 3분의 7 사이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정수 A라 했으므로 답은 2 이렇게 됩니다. 학교 서술형 문제로 범위를 구하라는 멘트가 자주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위 쓰는 것 또한 잘 다루어 줘야 되고요. 알았죠? 뭐 정수 찾으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11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소금물. 소금물의 문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종종 등장해요. 그게 문제예요. 중학교 때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해두긴 해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죠. 370번도 그래서 그래요. 자, 이 농도라는 거 소금물 농도 어떻게 따지는지 좀 한번 말해볼까요? 소금물 농도 어떻게 따져요? 우리가 용액의 농도는 용매 더하기 다시 말할게요. 용액의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입니다. 용액이란 용매 더하기 용질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 용액이란 건 뭐냐면 그냥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 이걸 비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농도라는 건 일반적으로 백분율, 퍼센트로 만들어요. 백분율이니까 뭐래요? 100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소금물 농도예요. 이게 소금물 농도고요. 그쵸? 헷갈리는 사람은 다시 써두고요.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하냐? 얘를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곱해주면 그게 소금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일부분의 양은 전체에서 그 일부분의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의 30%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명이야? 9명이에요. 10명이야. 10명의 30%가 얼마야? 어떻게 구했어요? 10 곱하기 30%는 100분의 30을 그냥 곱하면 된다고. 알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간혹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돼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25%의 소금물 200g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15%, 20% 미만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농도가 15와 20 사이입니다. 그쵸? 소금물을 원래 얼마 있었어요? 농도가 지금 이거예요. 원래 소금물 몇 g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얼마큼 섞었어요? 몰라요. 미지수죠. 25%의 소금물 200g에는 소금이 얼마큼 쓰세요? 소금을 써야 돼 지금 맞지? 소금 얼마큼 썼어요? 50이라고 하는 거니? 네, 50.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의 소금물 몇 g 있었어요? 10%의 소금물이 xg이기 때문에 0.1x, 10분의 1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비율이고요. 거기다 뭘 해요?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2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해주면 3000 더하기 15x 5000 더하기 10x 4000 더하기 20x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계산해 줘야 돼요. 왼쪽 두 개를 위에, 오른쪽 두 개를 아래에 써볼게요. 왼쪽 두 개 쓰면 x가 400이야. 오른쪽 거 두 개 쓰면 x가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초가 400이야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게 소금물 농도다. (1172번) 루트 x-7 루트 x-2가 마이너스 루트 x-7 곱하기 x-2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루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쵸, 둘 다 0보다 작다. 즉 x가 7보다 작고요. 동시에 x도 2보다 작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건 x가 2보다 작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루트 x-7 네, 루트 x 플러스 5가 루트가 쪼개져 있는데 그걸 합쳤더니 뭐가 됐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x-7이 0보다 작고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뭐야? 뭘 잘못했어요?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주제입니다. 뭐? 등호. 등호가 어디에 붙는가? 이렇게 붙습니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만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서 여기는 등호가 0이 안 붙지만 다른 건 다 0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등호가 붙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이상이고 이 이하다 라고 하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8개. 등호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가 과연 붙어도 되는가를 고민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1173번. 뭐 쓰면 되죠? 사다리꼴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대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을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등변 사다리꼴 성질 뭐 기억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AC는 BD. 네, 또 이게 등변 사다리꼴 정이죠. 이쪽이 길이 같은 사다리꼴. 또 그로 인해서 이 둘 더하면 180도입니다. 그 각도 같고요. 여기서 120도라고 알려준 거는 얘네들이 몇 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60도. 60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60도 뜨면 내가 뭐 하는 거랬어? 2대1 대 루트 3입니다. 2대1 대 루트 3.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할 때 x 루트 3이고요. 여기도 x랑 x 루트 3이고요. 그럼 20에서 2x를 뺀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2x죠. 이렇게. 2대1 대 루트 3.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하라는 표현입니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4배보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이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넓이 어떻게 구해요? 20 더하기 20 마이너스 2x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즉 약분 하면 20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3x가 75 루트 3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3 지우면 뭐야? 문제가 잘못 배정됐는데? 다시 써보면 저거는 넘겨서 10x죠. x가 2 이상. 얘는 여기 남은 애들 여기 두 개의 항을 넘기면 0 이상이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75 이렇게 됩니다. 2차 부등식이 떴네요. 이거는 좀 그렇다. 잘못했다. 문제 지금 만든 놈들이 좀 잘못했다. 이 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x-5와 x-15가 0 이상인 거라서 x가 5와 2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해설은 이따가로 미룰게요. 이따가로 미루겠습니다. 2와 5 사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B의 길이는 요거죠. 그래서 뒤에 최대는 x가 2일 때 16, 최소는 x가 5일 때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은 26 이렇게 됩니다. 네, 2차 부등식 나오는 면에서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버렸네요. 75번. 파워퍼프거든요. 파워퍼프. 안녕. 75번.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의자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몰라. X개 있다고 합시다. 의자가 X개 있는 상황이에요. 5명씩 앉았대요. 5. 그럼 5명씩 앉았는데 의자가 X개 있잖아. 그랬더니 몇 놈 남았대? 8명 남았대요. 이걸 우리가 학생수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야, 자리가 모자라네. 니네 좀 땡겨 앉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씩 앉아야 돼? 6명씩 앉죠. 6명씩 앉았어요. 6명씩 앉았더니 선생님이 말해요. 뭐야? 의자가 하나 남네? 남는다는 말 안 썼다는 거죠. 맞아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이요.
6명씩 앉았죠? 맞아요? 의자 한 개가 남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여기 몇 명 앉았어? 라는 질문엔 대답을 못 한다는 게 큰 의미예요. 왜냐면 한 명만 앉아 있어도 뭐야 의자 하나 남았네고, 2명 앉아 있어도 뭐야 의자 한 명 하나 남았네. 여긴 자리가 남은 거지 의자가 남은 게 아니에요. 의자 자체는 이미 사용은 하고 있다고, 남은 것 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리에 더 앉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더 앉을 수도, 꽉꽉 채워 앉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앉아도 사용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맥락인 거예요. 이 학생 수는 6명씩 앉았을 때 저 마지막 의자까지 가득 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죠. 6명씩 가득 채운 의자는 X개가 아니라 얘는 가득 찼지만 여기는 가득 차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가득 찬 의자와 마지막 의자에 몇 명 앉았는지 모른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가득 앉은 의자와 가득 앉지 않은 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개씩 써주면 왼쪽 거 2개를 윗줄에 쓰면 x가 19 이하고요. 오른쪽 2개를 아래쪽에 써주면요 2 사이 됩니다. x는 14와 18 사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19 사이라고 써있는데 왜 18이라고 써있냐? 그래서 최대 개수를 물어봤으니 19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차함수 때부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자주 소개했고, 대표적으로 절대값은 그래프를 이용해 문제를 풀라고 소개했었어요. 채점 안 했구나. 저거. 지난 시간에 1201번도 절대값을 그래프를 이용한 걸 설명했는데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할 거예요. 물론 섞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자, 절대값 x-4 더하기 6의 절대값이죠. 절대값 x-4는 이미 0보다 큽니다. 그쵸? 마이너스일 수 없죠. 그럼 얘의 절대값이 9 이하라는 건 사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이건 어차피 0보다 큽니다. 0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6보다 이상이죠 실제로.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9 이하라는 멘트, 즉 원래 절대값이 뭐 이하다라고 하면 뭐부터 마이너스 뭐까지라고 해요. a보다 작다 하면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0보다 작은 놈들이나 작은 놈들이나 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절대값 x-4가 어떻게 되는 거죠? 3 이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x-4가 3과 마이너스 3 사이다 라고 해서 x는 1과 7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둘 더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8. 이거 그래프로 설명하려 했는데 그래프로 안 해도 좀 쉬운 문제라서 해도 됐네요. 무시할 수 있다. 이 안쪽에 있는 애가 무시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1201번은)
1201번을 비롯해서 유형 14는 웬만하면 다 그냥 그래프로 푸세요. 다 그래프로 풀기 바랍니다. 절대값 x-3 더하기 4 절대값 x 플러스 1 이게 k 이하가 해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범위를 나눕니다. 실수 전체를 마이너스 1과 3,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얘 0 되는 값 3을 기준으로 세 군데로 나눠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 다 마이너스인 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4의 x 플러스 1 3x 플러스 7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x가 3 이상일 땐 둘 다 플러스라서 x 마이너스 3 더하기 4의 x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3x 플러스 7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5인 놈에 비해 좀 완만해지는 애가 그려지고요. 다시 기울기 5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절대값의 그래프가 k보다 이하인 부분이 해가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이 k라는 가로선 y는 k라는 가로선보다 아래에 뭔가 존재하도록 하면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 있는 제일 작은 놈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k는 4 이상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범위 다 나눠서 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만 대입해서 대충 그냥 그려도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알았죠? 절대값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만 뭔가 바뀌기 때문에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해력을 좀 높여주면 좋아요. 높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192번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이거였죠. 1192번을 방금 말했던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보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7 이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과 2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1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1이에요. 그래서 1,1. 2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2,1. 그럼 그래프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원하는 것은 7 이하인 부분이에요. 7. y는 7 이하인 부분이니까 여기가 지금 내가 찾는 해인데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뭐 대입하면 7이냐? 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얘에서 미리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기울기가 5죠. 기울기가 5인 이유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서 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그거는 마이너스가 붙었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여기 기울기는 2고요.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2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1부터 7까지 y 얼만큼 증가했어요? 1부터 7까지 y 얼만큼 증가했어? 6만큼 증가했죠. 그럼 x 얼만큼 증가해요? 네, 3입니다. 그래서 여기 5,7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일 것 같아요? 기울기 두 호만 다르잖아? 3, 6, 2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을 뺀 거라서 마이너스 2,7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범위 안 나눠도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생겨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걸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한 단원 한 단원 지나갈 때마다
반드시 저걸 어느 순간 사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난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할 건데 어설프게 따라 안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흐름을 잃게 될 거예요. 미리 연습 잘 해두세요. 기울기, 직선이라는 것, 1차 함수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랑 다시 한번 배우고 여기 우리 앞에서 2차 함수 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211번. 네,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다르지 않아요. 방금 했다시피 그래프로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 x-1 더하기 2, 절대값 x 더하기 1.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그래서 마이너스 1,2.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4, 그래서 1,4가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K보다 작다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Y는 K가 있는 건데 그럼 K가 2보다 작다가 이하가 돼요. 그래서 뭐 최대값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시 한번 1213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려나? 일단 말부터 할까요? 이걸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은 뭐 콤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괄호 쓰고 수직선은 x축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괄호 뭐 이렇게만 씁니다. 이거 수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y축이 생기면 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축이 하나 더 생기면 콤마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렇죠? 기하라는 과목에서만 다룹니다. 그 표현은. x라는 게 적당히 있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을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냐면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값. 거리는 절대값. 그래서 AP 더하기 BP라는 것은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8입니다. 난 걔가 7 이하인 걸 원하는 거예요. 쟤네? 주잖아. 그쵸? 쟤죠. 그래프 보죠. 하필 설명했던 게 나왔네요. 질문으로.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고요. 2 대입하면 6이죠. 그래서 2,6과 8 대입하면 6이고요. 8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8,6과 걔를 기준으로 저렇게 바가지 모양이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y는 7이라는 것보다 이하가 되는 해를 찾는 거예요. 물론 범위를 나누어서 해도 괜찮은데 지금 했던 방향 그대로 설명을 해보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2인 상태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예요. 그럼 6부터 7까지 뭐야 이거? 6부터 7까지는 얼마니? 1밖에 차이 안 나죠? 이게 2분의 1입니다. 즉 얘 얼마예요? 2분의 8 더하기 2분의 1, 2분의 7.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1이면 2분의 1이니까 2에서 2분의 1을 뺀 값 2분의 3,6입니다. 그래서 A 2분의 3, 2분의 17 되고요. 둘을 더한 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방향이 아예 똑같죠? 방향이 아예 똑같아요. 이런 설명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범위를 나누는 풀이는 시작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빨라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빨라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 얘는 시작이라고 했을 때 더 빨라집니다.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이해를 할수록 더 빨라지는 풀이에요. 근데 걔는 시작이라고 해도 글씨 빨리 쓰는 거 아니면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런 연습. 우리가 지름길이 있다면 그걸 지금부터 연습해 두는 게 낫다.